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죠. 사회보장 제도인데 연금의 고갈이 앞당겨지니 시니어들이 잘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20%가 10년 내에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안 좋은 얘기죠. 물론 이런 어떤 우려들이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결국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던가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이라는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준비해야 된다는 게 항상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와 관련한 최근 뉴스가 있어서 공유하는데요. 소셜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요 2032년으로 앞당겨지면서 한인들을 포함한 이런 시니어 분들의 노후 재정 계획에 있어서 어떤 얼럿이 시작됐다,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얘기죠. 퇴직자들이 증가하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잖아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최근에 지난 1,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가 되다 보니 연금 고갈도 더 속도를 내고 심화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 연금을 받고 있는 이 시니어들은 물론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40대에서 60대까지의 근로자들도 이게 소셜 연금에만 의존했다가는 노후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래서 CNBC의 기사인데요. Congressional Budget Office죠. 이 의회 예산국, CBO라고 하는데 여기서 최근의 재정 추계를 분석하면서요.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소셜연금의 고갈 시점이요. 기존에 2034년이었었는데 이게 32년으로 앞당겨진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와 같은 어떤 운영 방식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10년 내에 수혜자들의 혜택이요 20% 이상 줄어든다는 안타까운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시니어들이 더 이상의 이제 근로활동, 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 않고 소셜 연금에만 의존해 산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다수 시민들의 노후에 어떤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련해서 또 CBO는요, 2010년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300만 명에 달하던 이 연금 수혜자가요, 급격하게 또 늘어난다라고 예측했네요. 2031년에 대해서는 20년 뒤죠.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 20년 뒤에 7,700만 명으로 45%나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 근로자의 숫자는 같은 기간에 19%만 증가하니까 45%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그 비용을 커버하는 보험료 납부자가 19%니까 수혜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현재의 2.9명 대 1에서 2031년은 2.4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더 적은 근로인구가 더 많은 퇴직자를 부양한다는 얘기니까 지금까지는 한 3명, 2.9명의 근로인구가 서포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는 사회보장세를 활용해서 은퇴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건데 그 비율이 떨어지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납입하는 걸 통해서 은퇴 세대를 이렇게 부양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그림인 건데 이게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인 거죠. 또 이로 인해 2033년도부터는 연금 수혜자들이 받는 이 연금 액수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방예산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현재 악화되는 이 소셜연금 기금 문제가 고갈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에는 원래 맞벌이 하시던 분들이 받던 연금 수령액이 1년 기준으로 거의 한 17,400불이 감소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매월 기준으로는 최대 1,500불까지 감소하는 거니까요. 큰 금액이죠. 그리고 또 한 명만 소득,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일 경우에는 이 17,400이 아니라 13,100불의 삭감이 예상된다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기금에 대한 지원이 없이 현재 추세대로 된다 그러면 연평균 금액이 23% 이상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좀 디제스트러스한 어떤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가 이와 같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세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정년을 늘려서 그들에 대한 은퇴연금에 대한 지급 시기도 늦추고요. 또 기존 은퇴한 분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활용한다라는 것들로 여러 가지 노력이 절실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것은 정치권의 입장일 텐데요. 태도가 당에 따라서 극명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접근 방법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옳을지 어떤 게 더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제 평가는 일단 유보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보장세 제도라는 것이 이 16만 2천 불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납부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개혁한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소득이 16만 2천 불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그 16만 2천 불까지에 대해서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부담하니 그들이 더 버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이 말은 결국 소득 대비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오히려 소득이 16만 불이 안 되는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덜 부담한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세제 때문에 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 부담률이 오히려 뭐 말하자면 50만 불,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 초부유층보다도 6배 이상 상대적인 부담률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결국 절대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있어서 고소득층이 덜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득 수준을 한계를 지음으로써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이 더 부담할 수 있는데 안 부담한다. 당연히 고소득층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반면에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요, 세금 인상에는 이와 같은 방식의 개정에는 반대하고요. 대신에 정년 연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작년에요, 기대 수명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다 보니 소셜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정년을요, 현재 66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거나 소셜연금 문제라는 것은 뭐 악화시키는 게 기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방만함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뭐 인구의 고령화라던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소셜연금의 전체 그 펀드의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 그런 면에 있어서 한계를 초래한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1946년 그 다음에부터 64년생까지를 뭐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은퇴를 이미 했죠. 그리고 또 퇴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의 그 노동 인력의 충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제활동 인구의 노령화, 고령화되는 상황,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수치로는 뭐 40년 전이었던 84년도 기준에서는 노동인구의 60%가요 40세 이하였었는데 이제 해당 비율은 절반이 훨씬 안 되는 45%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뭐 지난해부터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앞서 이 정치권의 어떤 서로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요. 정치권에서 이게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모든 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한국에서도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게 잘 건드리지 못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요. 고비용 구조, 소셜연금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손대는 걸 꺼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또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라는 것은 결국 정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와 같은 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 그러면 꼭 준비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면에서 이번 기사 같이 공유했습니다.